생각해서 서로 좀 챙겨주자. 약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 갑자기 텀을 근황에 넘겨야 들어간다고? 텀을 넘겨야 된다. 그래서 나도 근황 네. 얘기한 건 아니야. 중간고사 봤어요. 네. 아 중간고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이야. 단어가 너무 생경하다. 어때요? 되게 공부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쳤어요. 아, 이번 잘 중간고 쳤어요? 쳤는데 와 나는 중간고사 이런 시험 관련해서 잘 쳤다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지금 너무 낯설다. 항상 물어보면 저 자신감. 항상 뭐 웃고 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 쳤어요. 네. 뭐 항상 아니 진심 좀 멋있어. 근데 오타쿠야. 이게 그게 말이 더 되냐고. 멋있어. 그게 더 멋있는 거야. 임나원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 잘 치는. 아 이거는 이제 방송 아, 그쵸. 네. 아까 방송하는 줄 알았는데 저 그거 잘- 나가면 안 돼. 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 다시. 거기에 너무 수많은 얘기들이 아 있어요. 다시 네. 까먹었어요. 장례식 얘기해도 돼요? 아 저 뭐 저는 이제 보통 요즘은 책 작업 같은 거 외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일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 좀 네 많아졌는데 이제 그 분량도 좀 많은 거 가지고 좀 작업하는 게 좀 빠듯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다 좀 마음에 드는 일이었나 보다. 저요? 네 원고 읽고 보고 하는데 왜냐면 사파일이 그래도 시간도 많이 뺏기고 사실 맞아. 그리고 가성비는 약간 좀 맞아요. 가성비는 사실 좀 떨어지는 떨어지긴 것 같아요. 하는데 근데 그러면 근데도 이렇게 몇 개를 수락한 건 네 그걸 좀 책. 내년까지는 하고 있는데 책도 내용도 괜찮고 읽으면서도 저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좀 가성비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하는 노력이나 뭐 분량에 비해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뭔가 저한테는 좀 많이 그려보면서 오히려 저도 좀 연습하고 좀 더 맞아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그리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무엇보다 생각해요. 이게 어제 인쇄잖아요. 네. 사파가 많은 건 인쇄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아주 가끔이긴 한데 뭐가 터져. 네. 책이 터지면은 쏠쏠하거든. 맞아요. 지속적으로 들어와. 네. 지금 그거 노리고 있어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어. 아 맞아요. 돈에 환장한다는 건 진짜예요. 최준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황 얘기하기 전에 일침을 반성 우리 스스로 반성. 저는 저 정신 없고 그냥 최근에는 약간 그 생각을 했어. 그냥 요즘에도 제가 작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인풋의 시기가 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 한 요 10년을 좀 이렇게 달렸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고갈됐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사실 제일 작가들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이렇게 나태해지고 이렇게 매너리즘 빠질 뻔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매너리즘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되게 가볍게 얘기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 영화 보고 나오다가 이 감독 맨날 이렇게 똑같아. 그걸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되게 가볍게 얘기하는데 그게 나야 만약 너무 괴롭잖아. 맞아. 그래서 요즘에 그냥 인풋을 어떻게 할까? 좀 그런 거 고민하는 시기. 뭐 그게 만화건 소설이건 영화건 아니면 뭐 여행이 됐건 그런 거를 좀 고민하는 시기. 그런 느낌이죠. 저는 요새 악기에 빠져서 요즘 뮤지션 같아요. 인스타 보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이 없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베이스. 네, 베이스를 엊그저께 물 건너 왔어요. 일본에서 베이스를 사가지고. 그래서 되게 많던데 기타가. 그거는 이제 네 저가 또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만화가들한테 음악을 알려줘서 만화가 작가들로 돼 있는 밴드들로 공연장을 하나 세팅해 보는 게 또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부업이라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이럴 때 이제 다 쓰죠 악기들. 그래서 악기들을 통기타 뭐 베이스 일렉기타 막 엄청 사고. 근데 이런 게 지르다 보면은 계속 좋은 게 있잖아. 내가 지른 거보다 더 좋은 게 있고 내가 지른 앰프보다 더 좋은 게 있고 이러고. 아시겠지만 멈출 장비가 수 없어요. 이미 멈출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악기 하나에 이제 100만 원 넘게 지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거는 큰일 났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한데 너무 좋아. 진짜 큰일 나셨다. 그 사이드 B의 B가 밴드는 아니죠? 알고 사이드 밴드. 사이드 아니면 베이스. 혹은 나중에 사이드 M 나오는 거 아니야? 그니까요. 맞아. 그럴지도 몰라. 어차피 엔터테인먼트니까. 근데
되게 요새 그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혼자 앉아서 그냥 베이스 치고. 너무 중요해요. 스트레스 해소가 제일 중요해 작가들은. 약간 이제 저는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셔닝 먼저 얘기할 때 기획자가 먼저 포지셔닝이고 작업도 하지만 네, 작업은 이제 한 7대3, 6대4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원래는 작가를 하고 싶었던 건데 못 하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를 이제 베이스 치면서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취미 생활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특히 작가분들 중에는 혼자 그냥 있는 사람이 많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당연한 거지만은 이게 치일 거 아니에요 작업에. 그리고 혼자 있다 보면은 이게 약간 굳어요 여러 가지로. 뭐 정신 상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근데 이 굳은 거를 근데 뭐 저 같은 오타쿠야 만화책 보면서 풀지만 근데 저도 당연히 근데 만화는 이제 업이 돼 버렸으니까 취미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취미로 이렇게 뭐랄까 이게 힐링하고 디톡스하면서 작업을 해야 건강하기 때문에 운동도 마찬가지고 밤에 하루에 독을 빼줘야 돼. 정말요. 뭔가 취미를 디톡스. 하면서 하루에 독을. 근데 그게 별거 아니라 약간 뭐랄까 이렇게 사고를 다른데 하는 방향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멈추는 거지. 내가 항상 쓰는 뇌를 좀 쉬고 안 쓰는 뇌를 쓰는. 맞아. 뭐 예를 들면은 저도 레고 하거든요. 레고. 레고도 돈 많이 들잖아요. 레고 네. 대박이에요, 그래서... 작가님. 깜짝 놀랐어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진짜. 정도예요? 네. 아니 너무 갑자기 너무 놀라서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면 이렇게 화를 내세요. 감탄. 아니, 집에 놀러 오신 적이 있으니까 쾅 모임 때. 그래서 근데 이제 하는데 그냥 진짜 맡길 때 하나씩 뜯어서 하면은 그거 조립하는 동안 이렇게 멍해지거든.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어. 그게 좋아. 그냥 딴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좀 쉬는 기분. 그러면 작업도 잘 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렇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평소 하시는 거 말고 취미 같은 것도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우리가 3시간 녹음을 예약을 했는데 1시간을 주저리 딴 얘기를 떠들고 이제 2시간 남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얘기해볼 작가님은 이제 청계영 작가님, 그리고 오늘 얘기해볼 작품은 언플러그드 보이랑 오디션,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제 올해 우리만화상에 이제 좋아하면 울리는 이 작품 받았죠. 수상을 했죠. 공표가 됐으니까. 네. 그 얘기까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청계영 작가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거 준비할 때 이제 다비님이 계시니까 제일 궁금해 매번. 청계영 작가님을 어떻게 만나셨나. 우리는 그래도 그 동시대잖아. 맞아. 근데 이거 작품 지금 이거 연재된 작품 나왔던 연도에는 세상에 안 계셨잖아.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저 좀 늦게 알았는데 한 18, 19 그게 왜 늦은 거지? 저한테는 늦죠. 네. 그치. 뭐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딱 눈에 띄는 게 있잖아. 맞아. 지금이면은 뭐 원피스, 나루토였을 네. 거고. 그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일본 만화를 엄청 많이 봤으니까 어렸을 때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기억은 없고 그래서 제일 최근으로 기억하는 게 한 18, 19 그때쯤인데 오디션을 맨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저도 오디션 맨 처음 해봤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보다가 좋아하면 울리는은 안 봤었거든요. 안 봤었는데 그게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이 됐었잖아요. 내 동생들이 그거를 보고 저한테 먼저 말한 거예요. 이거 재밌는데 이거 언니가 이거 봤냐 해서 저는 그때 안 봤었거든요. 동생들이 말해도 저 볼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우선순위에서 살짝 밀려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걔네는 이제 웹툰보다 드라마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서 게다가 또 보통 덕력도 아니고 그럼 우선순위에서 한참 멀어지지. 그래서 점점 왜냐면 덕후들은 항상 뭐가 쌓여 있거든. 그게 너무 많아. 그래서 좋아하면 울리는은 최근에 본 것 같아요. 1년 전에 처음 본 것 같은.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거는 이제 전에 한 번씩 다 본 건데 이번 기회로 또 다시 봤다고 할 수 있죠. 임나온 작가님은 당시부터 알고 계셨나요? 당시에요? 저는 그때도 동시대보다는 조금 한 발짝 늦게 알아가지고 완결이 된 상태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오디션 먼저 봤었고 언플러그드 보이는 그 이후에 나중에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한
고딩? 중고딩쯤에 한창 이제 만화방 많이 들락날락 할 때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디션이 살짝 걸쳐 있는 정도. 네, 살짝 조금 늦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때는 저는 성경 작가님 그림을 필통에서 처음 봤어요. 어. 굿즈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H.O.T, 네. 잭스키스 이런 친구들 막 힙합 옷 입고 이렇게 막 길게 바닥 쓸고 다니고 이럴 때 바닥 쓸고 이게 청경 작가님 그때가 딱 힙합 맞아, 옷 딱 길게 힙합 시대. 이렇게 그런 거라서. 근데 그걸 힙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좀 브레이크 어떤 댄스죠. 그러니까 1세대 아이돌. 그러니까 맞아. 서태지가 이제 힙합을 좀 어레인지해서 자기화 시킨 다음에 그 잭스키스랑 H.O.T가 나왔는데 걔네가 약간 좀 힙합을 변형해서 약간 그 K-팝스러운. 그치 첫 번째 이제 1세대 아이돌의 어떤 문화를 만들었지. 근데 그때 그 코스튬이 오디션에랑 언플러그드 보이에 반영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필통 같은 데다가 되게 귀엽게 그려져 있는 이 캐릭터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뭐 뭔가 좀 힙합 재미있게 그려진 그런 게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누나가 있거든요. 누나들 책장에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어. 왜요? 그러니까, 감성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 H.O.T와 잭스키스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 그런 감성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안 좋아했구나.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그 애들 다이어리에도 다 꼽혀 있고 이 그림이 다 스티커 붙어 있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지나갔다가 이제 나이 들고 나서 다시 봤는데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는 들었던 거고 그래서 어릴 때는 솔직히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어요. 보면서 누나들이 보는 만화 그리고 그 당시 기준으로 여성분들이 여자 학생들이 좋아하던 만화 스타일리시한 만화. 최재원 작가님은 언제 보셨어요? 이제 슬슬 왔다. 완전 동치되죠. 완전. 이렇게 올라왔고 함께. 멋쩍은 웃음. 거슬러 올라왔구나. 완전 그냥 함께했어요. 함께. 이 성기영 작가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농담이고 이제 그 이 당시에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1990년대니까 그러니까 서태지가 나오면서 사실 바뀌었잖아. 한국 문화가. 예를 들면 여러분도 이거는 여러분은 모르는 건데 TV를 키면 트로트가 나왔었어. 가요 무대 같은 걸 하잖아. 소른도 메인이 태진아. 예를 들면은 뭐 토토즐 유명하잖아요. 토토즐도 사실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 무슨 가요 무대 하면은 뭔가 다 양복 입고 이렇게. 그래서 뭔가 뭐지 너무 우리들 노래가 그건 없었어 그냥. 근데 이제 그 전에 물론 조금씩 있긴 했어요. 되게 미묘하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서태지 이전과 이후로 나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인데 그러면서 확 바뀌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 영화나 만화나 게임이나 다 전반적으로 영향 끼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 아웃풋 만화 쪽에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성경 작가님 만화들이었지 사실은. 근데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금 그림 특히 언플러그드 보이랑 저기 오디션 보면 알겠지만은 그림이 안 촌스러워. 맞아. 지금 봐도 너무 예뻐. 복식이나 이런 게 좀 옛날 같지. 그림체는 지금 봐도 너무 잘 그렸잖아. 그러니까요. 되게 세련됐잖아요. 그 선 맛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은 그 교실에서 필통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이수 작가님 앞에서. 그건 뭐냐면은 제일 성공한 작가야. 노트로 나온다는 거는. 지우개 뭐 펜 다 있었어. 그때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생각해봐. 그 당시에는 SNS도 없었다니까. 엄청난 파급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만화를 보려면은 만화 잡지를 사서 봐야 돼. 아니, 왜 이렇게 너무 옛날같이? 제가 맨날 인정하세요. 잡지 알아요. 아니 나는 근데 이 모든 걸 다 거친 사람이긴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만약에 내가 만화를 보고 싶다, 그럼 순정 만화 잡지, 소년 만화 잡지를 주간지를 사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이제 여자 작가분 중에서 이제 몇 명이 있었어요. 뭐 이빈 작가님, 그 안녕 자두야로 이제 사실 되게 의외의 걸로 유명해지셨지만 맞아. 크레이지 러브 스토리라든가 되게 그러니까 이런 세련되고 강렬한 그림체로 유명해진 여성 작가분들이 있었거든. 그리고 박희정 작가님, 호텔 아프리카. 맞아. 그래서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약간 뭐랄까 아이돌로 치면 막내가 이제 청경 작가님이었던 거야. 근데 엄청 핫해져가지고 특히 이 그 불후의 대사
나 슬플 때. 난 슬플 때 힙합을 쳐. 내가 지금 딱 그 비문이야 심지어 내가 볼 땐. 왜냐면은 힙합이라는 게 너무 거대 명사잖아. 블루스 이런 거니까. 맞아. 나 나이키를 쳐. 이것도 아니고. 아니 나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지, 그렇지. 난 뭐라고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난 뭐 슬플 복잉 때 댄스를 쳐 이런 것도 아니고. 브레이크 댄스를 쳐. 뭐라고 될까? 난 슬플 때 먹을 거리를 먹어. 뭐 약간 이런 거리라고요? 뭐 음식을 뭐라고 될까? 어쨌건 근데 약간 특이한 거였지. 근데 어쨌건 그게 엄청 강렬했거든요. 모두가 저 대사를 썼다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는 이제 청경 작가님 스스로도 희화화하고 그 대사를 뭐 처음에는 이거 되게 무섭다고 자기 묘비에 새겨질까봐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썼었어 사실. 근데 나중에는 뭐 그것도 괜찮지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희화화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센세이션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제가 기억이 맞으면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최전선에 계셨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소년만화 쪽에서는 이명진이라고 어쩐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저녁 라그나로크. 그 라그나로크가 원작이 만화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게 사실 원작 만화를 가지고 만든 게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장 한국에서 앞서가는 그냥 최전선에서 약간 좀 변화를 주도했던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었죠. 이 당시에 근데 생각해보면 이명진 작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작품들도 그렇고 이 청경 작가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세련돼지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좀 더 쿨해진다 할까? 반응을 하는 게 엄청 슬퍼 막 이런 것도 되게 간단하게 묘사되고 그 전까지만 슬프면 한 페이지 화려해서 막 꾸며서 막 꽃 확 떨어지고 막 메마른 나무 나오고 막 이런 거였는데 이때부터 좀 그 당시 젊은 친구들 감성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쿨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감성 이런 느낌으로 좀 변하는 시대였는데 거기에 맞춰서 되게 딱 잘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옷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패셔너블하고 이쁘니까 맞아요. 그걸 같이 이렇게 자기를 꾸미는 걸로도 이 캐릭터를 소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거를 사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약간 청소년 문화의 그런 게 아이콘이 된 것처럼 느낌? 그리고 솔직히 지금 약간 레트로 유행이라서 그런지 옷도 별로 안 촌스러워 보이는 뭔지 알죠? 약간 힙해 보여. 오히려 힙해 보여. 왜냐면 이렇게 절개가 돼 있거나 엄청 레이어드하게 입거나 이런 게 사실 붙는 게 좀 있지. 요즘 이 힙합 바지도 똑같이 유행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행인데. 그림체가 예뻐서 되게 순간적으로 되게 정말 멋있어. 맞아. 이게 복식이랑 관계없이 그렇지 않아요? 맞아. 만화책 보는데 이랬나 싶을 정도로 좀 놀랬었어. 다시 보니까 더 놀라웠어. 그리고 이제 성인수 작가님 얘기한 거에 살짝은 좀 덧붙이면은 이게 생각이 나서 그런 건데 지금은 아닌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제일 많이 흔한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보다 우리가 10년 늦는다. 약간 일본을 따라간다. 맞아, 약간 이런 말이 그랬지. 있었잖아. 요즘에는 이제 없는 말이지만. 그래서 뭐가 썼냐면은 그 쿨게라고 해서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토이랑 섹스 그리고 에이트라고 해서 그 카미조 아츠시. 맞아, 카미조 아츠시. 역시 카미조 아츠시라고 해서 그게 뭐야? 카미조 아츠시라고 해서 방금 얘기했던 작품을 했던 분이신데 그 계열이 있어요. 그 쿨게라고 해서 뭐냐면 애들이 엄청 멋있고 중이병에 미쳐 있는 애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섹스라는 그 만화를 보면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아마 중고로 구할 수 있나? 이북으로도 있어요. 이거 근데 이북 본 것 같아요. 섹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토이가 있어요. 토이가 있고. 그래서 어쨌건 그 쿨게의 핵심은 뭐냐면은 딴 게 아니라 내용이 없어요. 애들이 계속 뭔가 이러고 그냥 서 있어. 포즈 취하고. 근데 멋있게. 화보야, 화보. 그냥 서 있고 그냥 그리고 계속 중이병적인 대사. 뭐냐면은 언제 죽을까? 아니 그런 거 있어. 진짜 그러고 있잖아. 그러고 일본이거든요 배경이. 캐딜락을 타고 다녀 애들이. 아니 말이 되냐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일본의 근데 버블 80년대 90년대 초까지 딱 있었던 분위기인데 그거에 약간 영향이 있어. 그러니까 요 한국 근데 사실은 그거에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받은 사람이 이제 박희정 작가님이 좀 그래서 더 유난히. 근데 이제 그거보다 약간 좀 어레인지된 게 이제 청경 작가님 건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도 그런 걸 묻어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등에서 날개가 날개가 나와. 그게 언플러그드 보였나? 맞죠? 네, 맞아요. 그런 거라던가 이런 게 사실은 어떤 중이병적인 거랑 그 어떤 쿨함이 어떤 합쳐진 그런 결과물 같은 게 좀 있지. 맞아. 그리고 이제 이 당시가 아마 그 비트. 비트도 사실 그 영향력이 사실 있어. 비트도 뭔가 오토바이 타고 막 이러면서 영화 그땐가? 그 비슷한 시기인 거. 비슷한 시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오토바이가 나오잖아 또. 맞아요. 언플러그드 보이서도 제일 위험하고 사망하기 좋은 거를 아들한테 사주잖아. 제일 비싼 걸로. 위험한데. 지금이라면 전혀 약간 다들 할 만한. 딱 그때는 97년에 개봉했네. 비트도 영화가. 어제 영화가 영향력이 컸으니까 비트 같은 경우. 이게 합쳐진 결과죠. 근데 어쨌건 그 일본 만화의 그 야자와이도 사실 만화도 좀 그런 면이 맞아요. 있고, 그 계열이 살짝 있어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그 이명진 작가님 만화도 사실은 굉장히 일본 그림체를 다들 원래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건 산 증인이다. 제가 막 그 만화 그때 도제 시스템이었잖아요. 그 만화가들 이제 그 화실로 구경을 한다던가 그럼 어시로 일하는 분들, 작가분들, 만화가분들 만나는 일도 있었거든. 근데 그 어떤 기조가 있었냐면은 일본 그림체는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눈 크고 약간 그야말로 모해화된 그런 얼굴 이렇게 있잖아요. 뭐 한마디로 클램프 그림체 같은 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약간 이게 좀 지양하려는. 그치. 왜냐면은 한국 만화인데 왜 한국 만화의 그림체는 뭐냐 이런 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허영만 작가님, 이현세 작가님 그리고 박흥용 요 세대 사람들이 그 작가분들이 어떤 그래서 그림체가 사실 되게 특이한 거야. 어떻게든 다르게 하려고 한 거지. 근데 이희재 작가님. 그치 이희재 작가님도 그림체 되게 특이하잖아. 뭐 저기 김수정 작가님 뭐 말할 것도 없이. 근데 그 이명진 작가님이 그 어쩐지 저녁하면서 뭐가 썼냐면 대놓고 따라한 거야. 따라했다만 좋고 자기 스타일의 그 일본 그림체로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게 너무 센세이션했던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당당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영향받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사람 그림체야 같은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서두니까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또 아까 말했지만 이제 조합 울리는 가지고 이제 올해 우리나라 만화. 근데 그게 상이 아니에요. 선정이라. 상은 아니고 선정이라 좀 다르긴 한데 그거 그냥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청경 작가님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좋은 영향력을 그러니까 트위터라는 곳이 좋은 영향력을 꾸준히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SNS거든요. 쓰다 보면은 근데 청경 작가님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많이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많이 트위터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디션이나 이제 언플러그드 보이 같은 작품들이 이제 어쨌든 카카오 페이지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될 때 개정판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본 기억은 트위터에 쓰신 것 같아요. 트위터에 쓰신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많이 변했고 나도 당시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반성한다 그랬나 하여튼 그런 얘기 하시면서 저도 봤어요. 맞아,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이 개정판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어쨌든 그때 작품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지금 조합을 올리면 아시겠지만 다 3D로 만든 거예요. 3D로 해서 작품 만드셨고 손을 쓰기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3D로 하시다가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도저히 손으로 작업할 정도가 안 되시니까 이제 목소리로 그리는 방법을 그걸 스스로 개발하신 거죠. 거의 유튜브에도 올리시고 네, 맞아요. 어떻게 쓰는지. 봤죠. 그리고 이거는 얼핏 어느 편집자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청경 작가님이 그 당시에 이 작품들을 할 때도 하드를 떼가지고 오는 유일한 작가였대요.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은 원화를 들고 이제 문화생이 오거나 작가가 직접 오거나 근데 이 시대면 이제 작가가 직접 오기도 했겠죠 문화생보다는 근데 변화하는 시기였죠. 네, 그러니까 작가가 직접 와서 편집자랑 놓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하드를 떼왔었대요. 청경 작가님. 파일을 그냥 하드 디스크 있잖아요.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게 그걸 들고 와서. 그때는 뭐 외장하드 이런 게 없어서 그랬나 보다. 그렇지. 근데 진짜 대단하다. 근데 엄청 빠른 거죠. 굉장히 세련되게 그 시대 기술력을 따라가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셨었다라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진 않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작품도 보면은 앞서가 되게. 맞아요. 되게 놀랬어. 그걸 들고 오셨어요? 이거 아세요?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와 이거 어디서 보셨는데? 저 중고 대단하시다. 만화책에서 찾았죠. 지금 부산에서. 와 이게 작품 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갑자기 이거 제가 왜 단편집. 꺼냈냐면 그 자랑이지 처음으로 그 컴퓨터 작업 솔직히 하셨다는 존나 게 네. 아니 컴퓨터 작업 하셨다는 게 여기 써 있더라고요. 이게 어. 여기 그 제가 뭐냐면은 이게 네. 청계영 작가님의 단편집 탤런트. 탤런트라는 건데 처음 이제 윙크 공모전을 완전 처음 데뷔작이랑 첫 단편집인 컴백홈이 실려 있는 그 단편 책인데요. 아 맞아.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작가님 코멘트가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처음으로 컴퓨터 그 하드 가져오셨다는 거 듣고 지금 딱 꺼냈는데 이 처음에 그 공모전에 제출하셨을 때도 이 탤런트라는 작품이 그 공모상이랑 이제 처음으로 컴퓨터 작업을 해서 스크린톤이랑 뭐 이런 작업을 했던 작품으로 약간 유일무이한 그런 기록 어쨌든 그런 걸 가진 작품이라고 멋있다. 하시더라고요. 와 이 되게 귀한 책을 네. 저한테 파실래요? 아니 구경만 하시라고. 그 당시에 컴퓨터 작업 딱 잘라 얘기하시네. 컴퓨터 작업인데 네. 저렇게 퀄리티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때 제일 많이 봤던 게 뭐냐면 톤 작업 망점이 다 깨져서 인쇄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가들이 원고를 디지털 작업해서 가서 인쇄해서 책이 나왔는데 톤이 다 깨져 있는 거야. 막 인쇄기가 못 따라가니까. 그리고 그 망점에 그거를 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넓이를. 그래야 어느 정도 그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이 정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청경 작가님이 처음부터 잘했을 리가 없잖아. 어떤 작가라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나 실험을 결과를 통해서 저거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게 저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를 뭐랄까 저는 항상 약간 이 만화씬의 불만인 게 왜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작가들이 계속 습득 안 하지? 그러니까 쓰던 안 쓰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거든요. 왜 했던 것만 계속 하지? 새로운 걸 계속 소화하면서 뭔가 변화를 좀 추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는 굉장히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쌓아 오신 거죠. 되게 말씀 잘하신 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알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알기가 힘들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에야 SNS나 유튜브 보면서 맞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잘 몰라도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국만 없어 한국만. 일본, 미국, 유럽에 있는 작가들은 유튜브 아시겠죠? 유튜브 다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한국 중심의 비평 문화 그리고 한국 중심의 테크닉에 대한 어떤 아카이빙 그 작가들에 대한 어떤 그 포럼 컨퍼런스 같은 것이 페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10년, 20년 뒤에도 좋은 작가가 나오고 좋은 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 이거는 뭐 왜 이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걸 왜 안 하는지 뭐 말하면 끝도 없지만 역사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 크거든요. 그럼요. 왜냐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클릭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작업하네. 예를 들면은 뭐 우라사와키의 만뱀만 봐도 그 콘티 짜는 거 막. 그렇죠. 뭐 그 이름 뭐야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에는 워낙 디지털과 그거를 다 섞어서 하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자와 켄고 같은 경우는 그 I am a hero 작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예 스튜디오가 있어요 옆에 자기 작업실 책상 옆에. 스튜디오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 그 롤지 있잖아요. 그 인쇄한 아니 그 사진 찍을 방송. 때 크게 롤지 해놓고 사진 앞에 삼각대가 세워져 있어. 그러면은 포즈랑 혹은 셀카 같은 거 찍어가지고 바로 밑에 넣어가지고 원고 밑에 넣어 디지털로 작업하거든요. 로토스코핑 하듯이. 어쩐지 그림이 그런 느낌. 다 자기야 그리고 다 자기. 그러니까.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또 반대로 완전 정반대로 우라나오키 같은 사람이나 뭐 침묵이 안 되는 작가나 이토준이 같은 사람들은 이가라시 다이스케 이런 사람들은 완전 고전적으로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 되게 다양한 도구와 재료들이 있고 근데 그것들을 다 보면서 별게 아니라 다른 것보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저렇게 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작가들이 뭐가 두려운 거냐면요. 예를 들면은 볼펜으로도 작업하거든요. 이가라다이스케나 마츠모토 타이오 같은 사람들은.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무슨 그 뭐라고 하죠 그거 과학적인 거 병 안 믿는 사람들. 아나키처럼 뭐가 있냐면은 만화온 걸 무슨 뭐 펜촉으로 해야지 무조건 무슨 볼펜을 써.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미신 같은 게 생기니까 이게 되게 건강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맞아 진짜 10년 전만 해도 어떤 게 사진 사진을 보고 그리면은 되게 뭐라 그랬어.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대고 그리잖아 밑에. 스케치업?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스케치업 진짜 까무러친다. 진짜. 스케치업 만약에 20년 전에 누가 어떤 그 30년 전에 고전 만화들 하는 사람들 이걸 데려가서 이렇게 스케치업에 대고 그린다. 어디서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만화냐고. 아니 진짜로. 맞아요. 그럴 수. 근데 지금 스케치업에 대놓고 그냥 딱딱딱 바로 그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세부적인 되게 작은 디테일한 클래식한 작법부터 가장 세련된 작법까지 작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게 뭐 왜 중요하냐?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은 거구나.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만두거나 생명력을 잃는 게 뭐냐면은 계속 내가 틀렸다는 기분이 들거든. 내가 되게 잘하고 있구나 보다 내가 잘못됐구나가 더 문제예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나 참 잘하고 있네라는 거를 누군가가 얘기 안 해줘요 절대. 그렇잖아 성공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혼자 두면 안 돼. 그러니까 작업할 때는 혼자 두는데 자꾸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럼이나 뭔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계속 다른 동료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서로한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작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만화가는 아니어도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공적인 커뮤니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첫 작품이셨던 1996년에 연재를 하셨네요. 언플러그드 보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요. 2권짜리고 엉뚱하고 순수한 미소년 강현겸과 이름이 너무 어려워. 최지율 이제 학생이 서로 연애를 하면서 그리고 그 두 친구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 해서 그 당시 고등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반항, 일탈, 고민, 뭐 연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보여주는 그런 2권짜리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니까 저도 약간 그때 제 컴플렉스는 뭐였냐면 내가 너무 못생긴 거야. 그 당시에 제가 지금이야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분별이 되죠. 연예인처럼 잘생기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리고 생긴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사춘기 때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못생겨 보이고 그리고 되게 자신감 없고 세상 모든 어쨌든 세상 모든 그 당시에 여학생들도 한 명도 날 안 좋아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찌질하고 라디오헤드만 듣고 다니고 막 But I'm a creep 이런 거 듣고 다니고 막 당장 내려 죽을 것 같지. 중2병에 단단히 CD를 절대 놓지 않아. 나는 슬플 땐 라디오헤드를 들어 이러면서 듣고 다니고 내가 너희들을 왕따 시키는 거야. 그렇지. 너희가 날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서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근데 저는 이게 동경심이 들진 않았어요. 그냥 아예 뭐야 저게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그 당시에 학생이었던 것 같아서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 저는 그랬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약간 그냥 가볍게. 다빈님은요? 저는 일단 좀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선두신다. 나 처음으로 모욕감 느꼈어 지금 다빈님한테. 우리한테 그런 표정으로 너희랑 난 달라 이런 표정으로 찍으면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있죠. 네, 맞지. 일단 여기 나오는 그 얘기 자체에 공감을 하면서 본다기보다는 이때는 이랬구나 하는 느낌으로 봤던 것 같고. 약간 역사서 보듯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옷 문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액세서리나 그러니까 옛날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예를 들면은 버스에서 담배 폈으니까. 맞아요. 진짜요? 진짜요? 옛날에는 지하철 아니었나? 지하철은 아니었어. 버스에서 담배 폈어. 문 그래서 열어놓고 폈어요. 담배 재떨이가 있었어 좌석 뒤에. 오늘 처음 들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가끔 담배를 버스에서 피는 장면 같은 게 나와. 그런 거 보는 거지. 저런 거 있구나. 보면서 이제 이땐 이랬지의 느낌이 되게 강했고 그리고 캐릭터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 주인공 친구가 진짜 이상하죠. 진짜 이상한 친구인데 이제 저는 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어그로가 잘 끌리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관종. 네, 요즘 관종. 말론. 천경 작가님들 만화 보면 관종이 주인공인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관종이 주인공인 만화가 되게 재밌다 하면서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초월적인 만약에 이 만화 사실 언플러그도 그렇고 오션도 그렇고 좀 초월적인 시대를 초월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고 하면 캐릭터가 온 것 같긴 해. 네, 맞아. 캐릭터가 어찌됐건 특이해. 그게 유행이 없어 좀. 그래서 맞아. 보고 있으면서 이입이 되는 게 그런 요소. 뭐지 얘는? 뭔가 범시대적인 느낌이야.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그게 좀 재밌는 것 같고 그 주변 인물들은 좀 플랫하더라도 주인공은 대부분 좀 힘이 세서 맞아. 그게 좀 이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천경 작가님 뭐 뒤에 오디션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진짜 그 가장 큰 특징이 진짜 이 생동감 있는 캐릭터성인 것 같아요. 캐릭터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힘이 진짜 강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막 팬덤처럼 막 되게 막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평소 만화에 다른 만화에서 잘 안 쓰는 개성을 많이 쓰고 있죠. 나중에 오디션 나오면 황보령 같은 친구라든지. 근데 캐릭터는 진짜 좀 재밌어. 근데 이제 이거 언플러그드 보이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확실히 좋아하며 울리는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또 물론 가운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저는 다 보진 않았지만은 이분이 어쨌건 되게 좋은 분이시려고 이게 약간 약간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게 신경 쓰시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이분이 되게 좋다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언플러그드 보이에서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심지어 사대주의도 있어. 미국이면 뭔가 약간 다 해결되는 듯한. 물론 그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오디션의 엔딩도 그렇고 그리고 좋아하며 울리는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이분이 계속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스스로도 그렇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좋아지려고 하셨던 게 그 갭에서 엄청 느껴져. 맞아. 좋아하며 울리는과 언플러그드 보이 사이에서 예를 들면 언플러그드 보이에서 그 학생주임이 엄청 평면적으로 그려지잖아요. 네. 그야말로 절대악. 물론 나중에는 이제 몰라 이걸 그리는 도중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지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이락인가 그치? 이락. 그 친구에 대한 어떤 뒷사정을 듣고 나서는 약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그 특히 그 또 누구야 그 알바하는 누나. 네. 그 누나도 사실 되게 1차원적이잖아요 사실은 캐릭터가. 그것도 그렇고 여자 남자 그야말로 옛날 여자 남자 다 보면은 그렇잖아. 뭐 되게 수동적이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다 완전 호방하고 약간 막. 좀 이렇게 말해주면 쓰레기 같아도 멋있으면 다 장땡이고 약간 좀 그런 약간 옛날 태도가 있긴 한데 약간 그것들이 이제 점점 작가님이 스스로 깨달음이 있으시면서 많이 바뀌어간 것도 보이는 게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언플러그드 보이가 24년, 25년 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갭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도 비슷한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일타를 아무렇지 않게 다루는 작품들 있어요. 나나 계속 얘기하지만 나나 같은 작품 보면은 걔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마약하고 막 불륜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런 요소가 빠지고서라도 이 당시에 이 친구들의 감수성을 이렇게 조금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타일리시한 만화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뭔가 평소에 안 하던 악행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렇지 않게 막 하면서 그 당시 중고등학생한테 어필하는 멋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이 아까 말씀해주신 좀 많이 빠져 있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뭔가 선을 나름 이제 두고 작업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 과정이 좀 멀긴 해도 보이는 게 오디션만 해도 그 캐릭터들의 어떤 그 입체감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넣어요. 그러니까 뭐 부자건 각자의 사정이 가난하건 뭐 사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근데 여기서는 어떠냐면은 그게 사실 가려져. 언플러그드 보에서는 되게 보이긴 하는데 되게 희미해. 마치 그런 거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있지만 외면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와서 좋아하며 울리는 때도 그렇지만은 이분이 그러면 안 되잖아 사실.
이 그렇게 예를 들면 이 언플러그드 보에서 저기 누가 그 주인공의 부모님들, 네. 부모님들이 이제 패션하는 사람들이잖아. 한 명은 유명한 디자이너고 한 명은 세탁소 뭐 어쩌고 양장점 비교되고 있는데 사실 그 과정이나 그 갈등 같은 게 별로 안 보여져. 그냥 잘 해결돼. 공항에서였나? 그렇죠. 네, 그 한두 마디로 갑자기 한두 마디로 해결돼. 하면서 막 엄마 왠지 감동하고 역시 내 남편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갈등에 비해서 너무 쉽게 해결됐어. 그러니까 뭐냐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의도적으로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달은 건지 아니면 아는데도 가린 건지 아니면 몰랐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작가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건 여기서는 최소한 그것이 이건 되게 중요한 거고 보여져야 된다 에너지는 없어. 그 작가의 의도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면에서 근데 오디션과 저함이 올리는 오면서 이분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지 굉장히 그거를 좀 잘 다뤄. 그래서 약간 좀 부끄럽지. 그러니까 언플러그드 보고 있으면 약간 그런 순간들은 좀 부끄러워. 그래서 좀 예를 들면은 그 또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그거 저기 오토바이 사주고. 그러니까 약간 사실 성취가 그리고 아이들이 성취를 무언가를 하는 과정이 되게 쉬워.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예를 들면 나나 얘기는 했지만 나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의적이거나 되게 자기적이긴 해도 뭔가 세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꽤 가려지지 그게. 그래서 약간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가님도 어떤 글을 썼거나 그 약간 뭐 시대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좀 봐달라고 하는 것들이 작가님도 이제 변했으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데 자기가 안 보이겠냐고. 그런 면에서 또 되게 흥미로웠던 작품인 것 같아. 약간 뭐 판타지죠, 뭐 판타지. 다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때랑 다르게. 근데 그때보다는 재밌었어요. 예전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너무 진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 나이 때 얘기니까 보면서 이런 게 어딨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됐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그래도 어차피 만화라는 게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요소로 만들어진다는 걸 아니까 그냥 이런 맛에 취해서 보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난 쭈쭈 타다가서 캐릭터 이쁘다, 얘 몸선 이쁘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둘의 감정 상태 그리고 한 명의 좀 특이한 강형겸이라는 친구가 캐릭터가 일정한 것 같은데도 보면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맛으로 이걸 봤구나. 그라는 강형겸이라는 친구를 좀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만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보면서 느낀 거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일러스트 컷들 있잖아요. 네. 미쳤죠. 옷 같은 거. 화보 같은 거. 멋있어요. 와 진짜 멋있다. 만약 얼마 전에 그 만화 중에 일본 만화 중에 그 파이어버드? 미대 블루피리어드. 블루피리어드가 버버리랑 같이 협업해서 버버리 옷 입고 나오는 그 일러스트를 그려서 매장에 건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많이 하죠. 청기현 작가님이 만약 요새 이런 스타일리시한 작업을 많이 하고 계셨으면 그런 거 하셨으면 진짜 멋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 조조 작가 있잖아요. 아라키 히로이코. 아라키 히로이코도 구찌랑 했나? 구찌랑 했어요. 네, 그리고 오토마가 치료도 꼼데가라 쪽이랑 했었고 사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저기 유럽 쪽에서는 이미 많이 하죠. 맞아. 근데 한국은 좀 아직 패션이랑 그렇게 하는 거 그냥 패션 안에 뭐 둘리 들어가고 이런 거 말고 그건 한국은 없어요. 한국은 아직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일종의 멋이라는 게 사실은 어디서 오냐면은 어떤 이 예술의 훌륭함, 예술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예술성에 대한 담론 조성이 사실 한국은 안 돼 있어요. 특히 만화가 그게 되게 근데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유럽이건 일본이건 제가 얼마 전에 어제도 트위터인가 올렸는데 크리스여가 퐁피두 센터에서 일했는데 아니 일한 게 아니라 전시를 했는데 깜짝이야. 근데 유럽 같은 곳에서는 국립미술관 같은 데서 혹은 되게 큰 갤러리에서 엄청 많은 작가들이 전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미국에서도 아직은 좀 아니지만 미국도 하는 편이고 근데 한국만 해도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한국은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그런 게 됐을 때 그러니까 대중들이
저 사람이 어떤 좋은 명품이건 아니면 사소한 브랜드건 했을 때 참 멋있다가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그거에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계속 희화화 된다고, 희화화. 맞아. 그러니까 웹툰 만화하면 되게 희화한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윤종신이 그 미스틱인가 뭐냐면은 아트씬, 그러니까 인디씬과 메이저의 어떤 중간 역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주호민이나 이말년 작가님이나 저기 김풍 작가님이 뭐 그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사는 거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플루언서나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만화가다 내가?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계속 뭔가 보면은 희화화되고 이게 만화가 얼마나 좋은 거고 예술적인 거지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 아직은. 그런 면에서 너무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작가들도 많고 이미 좋은 작품도 많은데 그것이 되게 다양하게 그것이 해석되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냐? 근데 그렇진 않은 거지.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말씀을 잘하신 게 오디션이랑 제가 그 언플러그드 보면서 이게 20년 전도 더 전인데 되게 멋있단 말이야 지금 봐도. 지금 봐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너무 아쉽지 여러 번. 맞아. 지금 이 일하게 뭐 톰 브라운 옷 입고 있다든지 그런 거 해도 솔직히 괜찮을 것 같거든. 조르지오 아르마니 정장 입고 아니 그런 거 전시해도 진짜 약간, 이상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웃겨도 재밌는 거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구찌 그 아라이코가 구찌랑 했을 때 진짜 웃겼어. 특히 오타쿠들은 웃겨요 그게. 근데 있잖아. 근데 단지 웃긴 게 아니라 보고 있으면 너무 멋있어. 그 그림을 엄청 잘 살렸거든. 패턴이랑 이런 게 사실은 조조 그 아라이코 그런 거 잘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지. 한국은 좀 그런 면에서 그런 걸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또 약간 근데 또 정서가 그런 거를 약간 좀 터부시하는 이상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있어 그런 거를 좀 근데 그럴 필요가 업신여긴 다 옛날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그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포럼, 페어, 컨퍼런스 이런 어떤 예술적 어떤 만화에 대한 미덕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노출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지. 그런 걸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 미국도 그렇고.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이 작가님 그 청경 작가님 작품 봤을 때 언플러그드 보이부터 되게 좀 저는 잘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순정 만화나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만화들 보면 제가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대사가 많은데 대사를 뭐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를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근데 언플러그드 보이 같은 경우에는 대사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아무래도 이제 그래픽적인 그림이나 이런 것들에 좀 중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 대사량도 많지 않고 그리고 말풍선에 이런 것도 되게 보기 쉽게 돼 있다고 저는 많이 느껴서 그런 지점에서 되게 좀 보기 편했다. 되게 그 마무리하기 전에 그 연출 얘기만 살짝 하자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 기본 정석을 다 지키면서 하세요 작품. 맞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중요하고 크게 보여주고 싶은 거는 열린 건 그리고 크게 그리고 아닌 것들은 닫고 그리고 저기 오밀조밀하게. 근데 이제 그 오디션에 넘어가면서 이제 사성칸을 또 좀 더 자주 쓰시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언플러그드 보이는 기본 정석인데 좀 이제 좀 개인적인 거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쉬운 건 뭐가 있냐면은 말풍선이랑 의성어를 다루는 방식이 좀 특이하세요. 그냥 제 느낌엔. 네, 그래서 뭐 오히려 나중에 후기에 와서는 웹툰도 그렇고 간소화되잖아요. 예를 들면 웹툰을 하게 되면은 그 시선 이동의 좌우나 위아래 그런 게 없고 위아래만 위에 있는 편이고 그리고 말풍선도 사실은 되게 좀 단순하게 배치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더 뭐랄까 더 잘 붙어 이야기랑. 근데 뭐냐면 청계영 작가님이 기본적으로 되게 제 생각에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신 것 같아. 왜냐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에너지가 보통 에너지가 아니시거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정보량이 기본적으로 되게 높으세요. 근데 기본 정석 만화 연출을 지키시면서 읽기가 너무 편한 거야. 맞아. 근데 중간중간 말풍선과 의성어를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그것만 변칙적이야 좀. 네, 변칙이 좀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약간 이렇게 잘 안 익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요소가 좀 있긴 해 말풍선 같은 게. 그거는 좀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는 그런 게 없어지셨는데 좀 그런 게 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보면서. 예를 들면은 이게 말풍선이 어떤 이게 정보량이 많을 때는
말풍선의 역할이 사실 약간 단조로워지면 좋아요. 왜냐면은 말풍선까지 화려해지면은 산만해지거든. 근데 이게 지금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은 레이어를 칸이랑 인물과 말풍선 쓰실 때 되게 막 엇갈리게 쓰죠. 아 맞아, 약간 겹치거나 그 칸 돌리는 거를 약간 의미가 없는 느낌으로 쓰시는 게 있어. 그게 어쩌다 나오지 않아요? 쭉 그렇지는 않던데. 아니 굉장히 근데 자주. 되게 자주 나와요. 특히 오디션에서는 오디션 초반에는 더 되게 심해. 맞아. 근데 그게 묘하게 어울리긴 하거든요 작품이랑. 그래서 엄청 튀거나 잘못된 건 아닌데 당연히 왜냐면 보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약간 이 말풍선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말풍선이 이제 이미지로서의 말풍선이 되게 강해. 예. 그걸 보면서 이런 스타일을 하시는구나. 그게 좀 되게 흥미로웠어요 보면서. 약간 꾸미기의 진심, 만꾸, 만꾸 느낌. 그치.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분은 이제 거기에 반응하는 작가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말풍선 이게 여러분도 이게 특히 웹툰 작가들도 아시면 좋은데 말풍선을 계속 끊임없이 연기시키세요. 저는 말풍선을 연기시킨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미장센도 저는 연기시킨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미장센이나 말풍선을 굉장히 무시해요. 만화에서. 만화는 캐릭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 작가들이.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게 뭐냐면은 매력적인 인물만 잘 그리면 돼. 그러니까 인체지 인체. 그러니까 스케치업도 사실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그런 면에서 말풍선을 끊임없이 그 상황과 그 사건과 대사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 계속 변화하게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흥미롭죠. 언플러그드 보이랑 오디션 보면은 그래서 더 이입이 되는 거고. 근데 단지 워낙 이미지적인 말풍선에 대한 활용도에 이렇게 반응하시다 보니까 엉킬 때가 좀 있어요. 이게 컷과 말풍선과 인물들이 이거는 어떻게 읽혀야 되지?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전 개인적으로 재밌었다 보면서. 그래서 뭐 이따가 오디션 할 때 제가 좀 몇 개는 찍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이는지 서로 같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 아무래도 오디션이 더 긴 작품이고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각인돼 있는 작품이라서 잠시 쉬고 와서 이제 오디션 이야기를 좀 길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